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나요? 인테리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처음 확 와닿는 부분에서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인테리어 컨셉 같은 경우는 최신 뭐 유행한 게 뭐 빈티지 뭐 그런 스타일 되게 많이 유행하는데 모던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권이 아까 말씀하신 회사하고 이제 동네 이게 중간 좀 상권이다 보니까 너무 또 차가운 느낌보다 좀 따뜻한 느낌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벽면 색깔이라던가 이런 거 좀 흰색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좀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도 이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제 잘 꾸미셨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겉에서 볼 때는 아이 뭐 그냥 시멘트 칠, 뭐 페인트가 칠만한 것 같은데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떤 부분에 여기 미스터 빔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나요? 예를 들면 뭐 전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급배수 그런 문제도 좀 해서 이제 비용이 좀 그런 데서 좀 은근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가 이제 그 카페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굿배수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고치는 그런 과정이 인테리어 전체 공사에 포함된 그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전기 용량하고 급배수는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할 때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특히 전기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보통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당연히 급배수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 신경 못 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 가장 잘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오픈한 그 비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체 오픈 비용에서 일단은 장비 토탈로 치면 장비 값이 제일 많이 들긴 했는데요. 각각으로 보자면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 저 지금 2,500 견적에 2,700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좀 조그만 평수인데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좀 작은 평수인데도 좀 많이 나온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막 오픈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내가 오픈할 때 지금 요것만 알았더라도 훨씬 더 쉽게 오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그 부동산을 끼고 건물주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라던가 이제 아니면은 지금 그 구청에서 이제 허가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알아보는 거를 지금 일단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서 이제 복비 챙겨가잖아요. 근데 그 복비 같은 경우가 좀 그 부동산에서 따로 설명도 없이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좀 그 복비에 대한 내용을 좀 싹 빼고 이제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른 분들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야 너 바가지 썼어 막 이래서 이제 굉장히 속이 좀 쓰렸던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제 허가 이제 받으려고 이제 구청 같은데 이제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휴게 음식점으로 이제 용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이 건물도 마침 또 불법 건축물이어서 건물주가 이게 조그맣게 컨테이너 박스 놓고서 이제 앉아서 계시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철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그것도 이제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건물주하고 다시 상의하고 뭐 철거하고 이제 또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용도 변경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잡았거든요. 열흘 정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오픈 기간도 좀 더 늦어졌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내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안 해보면 정말 알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아마 이 기사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까. 그 중에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카페 창업인데, 앞으로 카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편해 보이는 직업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 카페라는 게. 근데 예. 막상 또 해보면은 또 신경 쓸 부분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1인, 저 같은 경우는 1인으로 혼자서 이게 한 달 내내 이제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요. 될 수 있으면 창업하시기 전에 학원 같은 것만 이렇게 잠깐 다니시고 창업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달이 아니죠. 한 1년 정도는 이제 관련된 업종에서 한번 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 아니면 난 창업하고서 이제 바리스타 좀 유능한 애들 한두 명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그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그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약수동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와 그 다음에 상가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장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오히려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는 미스터빈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갖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그만큼 오랜 기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픈을 했을 때 그만큼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카페를 오픈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은영 교수의 카페 창업, 다음 시간에도 계속 카페 창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카페를 창업하시게 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